안녕하세요, 연미TV의 연미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달라졌으면 무엇이 달라진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졌는지, 그렇다면 그 달라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변화는 동영상 HDR입니다.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이고요. 넓은 다이나믹 범위 정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진에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표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넓은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야간 사진인데요. 건물은 조명이 있어 적절히 보이고 그 뒤로는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야간에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건물은 지나치게 밝지만 그 뒤에 건물들은 또 적당히 디테일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마다 빛을 표현하는 범위, 즉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두움은 표현이 잘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밝은 부분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을 같은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다른 것은 노출값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정도의 범위가 있다면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빛의 범위는 대략 한 이 정도라고 보면요. 그 노출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이동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에서는 보통 EV 또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 각자의 카메라의 다이나믹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기나 어두움을 어느 정도는 타협을 봐야 되겠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무엇인지 대충은 살짝은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HDR로 돌아오겠습니다.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뜻으로 실제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만큼이라면 하이,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다라는 의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는 범위를 넓혔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노출을 달리해 여러 장 찍어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노출값을 낮춘 아주 어두운 사진입니다. 가운데 기둥이 있는 곳의 디테일은 잘 살아있죠? 두 번째는 노출값을 좀 더 올린 조금 더 밝은 사진입니다. 기둥이 있는 곳은 과하게 밝지만 건물 전체의 디테일은 잘 살아있죠? 거기서 노출을 더 올려본 사진입니다. 중앙의 건물 전체가 하얗게 날아갔지만 그 뒤에 건물들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쪽의 분수대는 아직도 어둡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노출을 상당히 올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내 앞쪽의 분수대도 디테일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달리한 사진을 한 장으로 합성합니다. 그러면 조금 심심한 사진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어둡거나 밝은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게 됩니다. 이런 HDR 기능은 보여드린 예제처럼 야간에 조명이 있는 장소 또는 낮에 태양을 등지고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촬영 방식은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들은 HDR 촬영을 위해 순차적으로 2장에서 4장 정도를 촬영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또 촬영한 사진을 합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HDR의 촬영 방식 때문에 정적인 대상을 촬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할 때는 대상이 흔들리거나 2개 또는 3개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의 스마트폰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럼 이제 HDR 촬영 방식에 대해 알아봤으니 오늘 이제서야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제대로 된 HDR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K로 30프레임을 촬영한다는 것은 1초에 30장의 사진이 촬영이 되는 것인데 아이폰의 경우 동영상 HDR이기 때문에 30프레임보다 훨씬 더 많은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30프레임으로 만들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HDR의 단점인 흔들림 보정을 위한 프레임과 밝음과 어두움을 보정하기 위한 사진들이 하나로 촬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동영상은 사진과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카메라인 소니의 A7M3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사진은 카페 밖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이 비교적 잘 살아 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영상에서는 A7M3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은 사진과 동영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폰 XS Max와 노트9과 비교했던 그 영상입니다. 노트9은 하늘이 날아가 있고 아이폰은 하늘이 보입니다. 노트9의 결과물에서 노출값 변화로 하늘 디테일을 살린다면 아래쪽 건물과 물은 많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노출값 변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아닌 동영상 HDR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K 동영상 자체도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한 편인데 그것보다 몇 배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동영상 HDR은 훨씬 더 강한 프로세서 파워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폰의 CPU인 AP의 발전의 결과입니다. AP라는 것은 통합 칩셋인데요.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전용 프로세서들을 하나의 칩셋 안에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의 프로세서는 여러 명의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이라면 새로운 프로세서는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 칩셋들 중에 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ISP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처리할 때 신경망 회로가 함께 작동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결과 초당 1조 개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K HDR 동영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AP를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자체 개발한 AP를 가지고 제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여러 가지 전문화된 칩셋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픽셀폰의 경우는 스냅드래곤과 자체 개발한 픽셀 비주얼 코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LG는 이러한 흐름과는 다르게 카메라 숫자만 늘리고 있죠. 이와 같은 결과로 아이폰의 HDR 동영상 성능이 대폭 좋아졌습니다. 스마트 HDR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물론 센서가 커지고 속도도 2배 빨라졌지만 프로세싱의 변화도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던 질감을 동영상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폰의 도움으로 장소와 상황에 덜 제약을 받고 쉽게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합성되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동영상이 노이즈도 많이 줄었고요. 흔들림 보정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기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미TV의 여미였습니다. 빠이염.